챕터 1 오프닝 앤드 사건 개요. 2005년 여름 서울의 더위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빌딩 사이를 스치는 열기와 지하철 환풍구의 뜨거운 숨, 그리고 폭우처럼 쏟아지는 매미 소리조차 도시의 소음을 삼키던 그때,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랍은 정돈되어 있었고 식탁 위 컵 2개는 설거지망에 엎어 말려 있었습니다. 집에는 싸움의 기운도 절박한 탈출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잠긴 흔적 없이 닫혀 있었고 CCTV는 평온을 기록하다가 어느 순간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짧은 그러나 결정적인 공백. 그 공백 이후로 부부의 얼굴은 다시 어떤 화면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라짐을 시간의 가장자리를 더듬으며 다시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잊힌 사건을 꺼내어 빛에 비추는 일은 여러분의 관심으로 완성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다시는 누군가의 사라짐이 홀로 남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다음 기록을 지켜봐 주십시오. 본 사건은 실종 시각을 T로 두고 전후 24시간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날짜는 2005년 8월 14일을 중심으로 표기하며 시각은 24시간제로 통일합니다. 확정된 사실과 추정되는 정황을 구분하여 우리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재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남편 강민수, 가명 31세, 아내 이서연, 가명 29세, 결혼 1년 차,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하루는 언뜻 보기에는 지극히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틈 사이로 스며든 어둠은 그 일상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챕터 2 타임라인 재구성. 하루 전 2005년 8월 13일 오후 9시 20분 확정. 강민수는 강남의 한 선술집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쳤습니다. 택시 결제 내역과 기사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귀가 후 아파트 단지 편의점에 들른 것으로 보이지만 모자를 깊이 눌러쓴 남성의 얼굴은 카메라에 선명히 담기지 않았습니다. 추정. 그가 산 것은 생수 한 병. 평소보다 늦은 귀가였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10분 확정. 이서연이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번 주말 부모님 뵈러 갈 듯. 선물 리스트 보내줘. 통신사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추정. 친구는 평소보다 말투가 짧고 건조했다고 기억합니다. 무언가 서두르는 기색이었다고 증언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음 날 8월 14일 새벽 3시 20분 확정. 아파트 단지 정문 CCTV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체형과 걸음걸이, 신발 밑창 패턴이 부부와 일치합니다. 추정. 두 사람은 근처 24시간 약국을 다녀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연의 두통 때문이라는 주변 증언이 있으나 영수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시간에 외출했을까요? 집에 상비약이 없었을까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확정. 엘리베이터 카메라가 택배 기사를 기록합니다. 박스를 문 앞에 놓고 벨을 누릅니다. 인터폰 녹음에는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라는 여성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이서연과의 유사도는 92%. 추정. 그러나 박스가 실제로 언제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전 11시 확정.
부부의 집 유선 전화로 무응답 통화가 2차례 기록됩니다. 같은 번호에서 지난 일주일간 간헐적으로 걸려왔던 발신 이력. 발신지는 도심의 한 사설 보관 창고에 설치된 공중전화. 추정. 보관 창고와 부부를 연결하는 고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챕터 3 수색과 초기 수사. 8월 15일 낮 12시 25분. 확정. 이서연의 여동생 이윤아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언니한테 연락이 안 돼요. 어제부터 전화도 안 받고 회사에도 안 나갔대요.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가출로 판단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사소한 다툼,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추정. 그러나 이윤아의 다급함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니는 절대 연락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에요. 오후 2시 40분. 확정. 열쇠공과 함께 집에 들어선 이윤아와 경찰은 기묘한 정적과 마주합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지만 체인은 걸리지 않은 상태. 실내는 약간 더웠습니다. 에어컨은 꺼져 있었고 모든 창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소파 위 쿠션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비어있는 장바구니와 메모지 한 장. 명동 어머니 다과. 둥근 피랍의 글씨. 추정. 주말에 시댁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확정. 싱크대는 깨끗했습니다. 설거지는 모두 끝나 있었고 배수구에서는 희미한 레몬 향이 났습니다. 화분의 흙은 최근에 물을 준 듯 반짝였습니다. 침실 옷장은 평소대로였고 여권 2권은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금이 든 지갑도 결혼반지 보관함도 제자리였습니다. 추정. 금전적 동기는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오후 5시 40분. 확정. 형사팀과 감식반이 투입됩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창문의 잠금 장치는 안쪽에서 잠긴 상태. 현관 도어락은 비밀번호 방식이었고 지문 감식 결과 숫자 2580에서 강한 흔적이 검출됩니다. 추정. 내 자리 조합 비밀번호. 생일이나 기념일 패턴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관 신발장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확정. 남편의 검은색 운동화와 아내의 베이지색 샌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2 사람은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자발적으로. 챕터 4 결정적 단서의 발견. 사건 발생 12일 후 8월 26일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지 내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부부가 건물을 나서는 명확한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료실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확정. 오래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DVR 백업 하드가 하나 더 발견된 것입니다. 보안업체 교체 과정에서 반출되지 않고 캐비닛 뒤편에 방치되어 있던 예비 장치였습니다. 추정.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인지 단순히 잊혀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확정. 복구된 데이터에서 기묘한 장면이 발견됩니다. 8월 14일 오전 9시 2분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 혼자 탑승한 남성이 10층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그는 오른손으로 카메라 렌즈 쪽을 짧게 스칩니다.
그 순간 화면 하단에 흐릿한 줄무늬가 생성됩니다. 추정. 투명 필름을 부착해 사각지대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특정 각도에서 이 노이즈는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후 2시 50분경 누군가의 이동이 고스란히 이 프레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밤 8시 40분 확정. 12층 복도 카메라가 이상한 빛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부부의 집 현관문 틈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위층 거주자 박영철이 무언가 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로 그 시간. 감식 결과 현관문 하단 도어 수입 고무에서 미세한 향료 성분이 검출됩니다. 추정. 성분은 상업용 방향제와 일치했고 근처 24시간 코인 세탁소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브랜드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CCTV에 찍힌 검은 우산. 비도 오지 않았던 그날 밤 단지 후문을 스치듯 지나간 우산. 우산살에 매달린 흰 라벨. 코인 세탁소의 무료 대여 우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관창고. 확정. 일주일간 반복적으로 걸려온 전화의 발신지. 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관리대장에는 강현무라는 이름으로 7월 말 한 달치 선납된 창고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존재하지 않는 조합. 연락처는 선불 유심. 추정. 강현무는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허상. 보안업체 기사는 그해 여름 그 방 문틀이 유난히 새 것처럼 반짝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갓 칠한 페인트의 광택.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챕터 5 미해결의 그림자. 2025년 현재. 사건 발생 20년이 지났습니다. 확정. 강민수와 이서연 부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금융거래 기록도 통신 이력도 출입국 기록도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이후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수사는 장기 미제 전담팀으로 이관되었고 2011년, 2016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한 재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정. 그러나 결정적 DNA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거나 애초에 흔적을 남길 수 없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016년 확정. 이와 유사한 패턴의 사건이 한 건 더 보고됩니다. 도심 아파트, 부부 동시 실종, 금전 동기 부재, CCTV 사각지대 유도. 그러나 두 사건을 직접 연결할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추정. 만약 이것이 조직적 범죄라면 사라짐을 상품처럼 거래하는 음성 네트워크가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매우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누군가가 완벽에 가까운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팀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계획된 납치. 확정. 보관창고의 가짜 신원, 일주일간의 반복 전화, 엘리베이터 카메라 조작. 이 모든 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흔적입니다. 추정. 범인은 부부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고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적은 알 수 없습니다. 금전이 아니라면 인신매매나 강제 노역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남편의 자발적 도피. 확정. 지하 주차장에 포착된 남성의 신발 밑창은 강민수의 것과 다릅니다. 새벽 외출, 평소보다 긴 회식 시간, 편의점에서 얼굴을 가린 모습. 추정.
그가 빚을 지고 있었거나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가능성. 아내를 설득해 함께 도피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여권과 재산을 모두 두고 간 점, 가족들과의 갈등이 전혀 없었던 점은 이 가설을 약화시킵니다. 셋째, 제3자의 치밀한 복수. 확정.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 2580을 아는 사람. 부부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누군가. 추정. 가까운 지인이거나 과거의 깊은 원한을 품은 인물일 수 있습니다. 코인 세탁소 우산, 향료 흔적, 페인트 냄새. 이 모든 것은 범행 후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복수라면 범인은 부부를 단순히 제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확정. 2023년 봄, 익명의 제보가 한 건 접수되었습니다. 2005년 여름, 서울 외곽 폐공장에서 이상한 차량을 봤다. 흰색 해치백, 트렁크에서 큰 가방을 내리는 두 명의 남자. 제보자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뉴스를 보고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추정. 경찰이 해당 지역을 재수색했으나 18년이 지난 폐공장은 이미 철거되어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진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화면 너머 시청자 여러분, 혹시 2005년 8월 14일 서울 도심 어딘가에서 이상한 점을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비 오지 않는 밤에 검은 우산을 든 사람. 24시간 코인 세탁소 근처의 낯선 얼굴. 보관 창고를 드나들던 누군가. 도어락 비밀번호 2580.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 작은 기억의 조각 하나가 이 두 사람을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실종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간이 멈춰버린 자리이며 가족들이 매일 마주하는 빈 식탁입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20년 전 어느 여름밤의 미스터리를 따라갔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채널은 잊힌 사건들을 다시 불러내고 사라진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